안녕하세요. It's OK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OK를 해볼 거냐면요. 바로 지난번에는 제가 이 아이폰 XS Max 개봉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벌써 아이폰 XS Max를 산 지도 2달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달 동안 XS Max를 사용하면서 느낀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카메라인데요. 솔직히 아이폰을 말씀드리면서 카메라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폰 XS Max를 구매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전면 700만, 후면 1200만 화소에 광각과 망원까지 되는 듀얼 카메라인 만큼 정말 기대가 높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색감도 정말 잘 뽑고요. 그 인스타 감성 그대로 잘 찍어주는 것 같아서 카메라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스테레오 사운드 기능이 있어서 정말 양쪽에서 녹음하는 것 같은 생생한 촬영도 가능했고요. 무엇보다 4K 지원까지 되니까 영상과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 저한테는 너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K 촬영이 되니까 따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아이폰만으로도 촬영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만큼 기능은 정말 좋았고요. 제가 참고로 아이폰만으로 찍은 브이로그는 조만간 올라갈 예정이니까 곧 확인해보세요. 가장 기대했던 인물사진 모드, 저는 6S 플러스 유저이기 때문에 인물사진 모드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는데 이 아웃포커싱이 정말 제 기대를 정말 만족시켰습니다. 아웃포커싱이 들어간 인물사진 모드는 특별한 날이나 뭔가 한껏 꾸몄을 때만 찍게 돼서 자주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아이폰 XS Max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플레어 현상이에요. 빛 번짐이라고도 하죠. 이 플레어 현상은 찾아보니까 XS Max뿐만 아니라 XR, XS 시리즈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상황에서 초점을 빛으로 잡으면 이렇게 발광하는 플레어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상이 맺히기까지 했습니다.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을 찍을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쓰던 6S 플러스도 빛이 살짝 번지긴 했지만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렌즈 플레어 현상이 전혀 없는 카메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아이폰 6, 7, 8 시리즈에 비해서 플레어와 빛 번짐 현상이 심해졌다는 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에 문의해본 결과 이 플레어 현상은 카메라 렌즈가 겹겹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 반사되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플리커, 고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진을 찍을 때 렌즈를 깨끗이 닫거나 초점을 고정하고 밝기를 내리면 되긴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아이폰 카메라 보통 정방향으로 찍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카메라를 한번 껐다 켜면 기본 사진 모드로 되어 있어서 다시 정방향 모드를 바꾸기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정만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 설정 유지, 카메라 모드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껐다 켜도 그 기존에 찍었던 정방향 모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바로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아이폰 X부터 디자인적으로 가장 크게 변한 게 아무래도 홈 버튼이 없어졌다는 건데요. 홈 버튼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지문 인식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페이스 아이디가 채웠죠. 아무래도 6S 시리즈를 쓰던 저한테 이 홈 버튼이 없는 아이폰은 조금 낯설기도 하고 내가 이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요. 사실 이 페이스 아이디에 적응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리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그렇게 편한지 잘 모르겠어요. 페이스 아이디는 말 그대로 얼굴에 인식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건데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가끔 안경을 낀다든지 누워있다든지 누워서 팩을 한다든지 화장을 지운다든지 어둡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가 제 얼굴을 너무 인식하지 못해서 일일이 비밀번호를 쳐서 잠금 해제했기 때문에 정말 불편했습니다. 이 페이스 아이디가 저는 너무 불편해서 한동안은 그냥 아예 잠금을 다 해제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 아이디의 한계를 느낀 결정적인 부분은요. 바로 수업 중인데요. 보통 대학생분들 수업 중에 몰폰 저만 하나요? 저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할 때 몰래 이렇게 지문을 대면 바로 잠깐 카톡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바꾸면서 이렇게 얼굴을 직접 들어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몰폰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페이스 아이디가 잘 될 때도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페이스 아이디가 지문 인식보다 더 편한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XS Max는 6.5인치로 역대 아이폰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사실 크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원래 손이 큰 편이기 때문에 화면도 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봉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무게도 딱 적당한 정도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할 때 표현하는 색 범위도 광범위하고요. HDR 기술도 더해져서 명암 대비도 뚜렷하게 표현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6S 플러스를 쓰다가 아이폰 XS Max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선명도와 색감에 대한 차이는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디스플레이 면에서 아이폰 XS Max의 디스플레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노치 부분은 영상 볼 때 사실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지만 솔직히 노치 부분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이폰 XS Max의 배터리 진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6S 플러스를 쓸 때까지만 해도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녔어야 됐는데 아이폰 XS Max 쓰면서 올 겨울에 한 번도 방전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폰 X보다 배터리 성능이 1시간 반 길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정말 체감할 만큼 배터리 때문에 신경 쓰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아침에 풀 충전을 해서 등교할 때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중간중간에 카톡이나 인스타, 페이스북 다 해도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배터리가 부족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어플을 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발열도 정말 한 번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배터리와 발열에 있어서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제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헤비한 게임을 즐겨하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이폰 XS 맥스를 2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들을 솔직히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확실히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거는 정말 만족스러웠지만 카메라 플레어 현상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이폰 XS 맥스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도 솔직히 171만 원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회의적이에요. 솔직히 요즘은 더 저렴한 가격대에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핸드폰도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은 아이폰 XS 맥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마음껏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It's OK 민성이었습니다. 안녕.